네, 장 마감은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양쪽 지수입니다. 지수는 뭐 막판에도 잠잠하죠. 막판에 파생 쪽에서 큰 이변이 없으면은 요즘에 잠잠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0.08% 상승입니다. 2포인트 제한적인 상승세 보여주면서 2,760.08포인트에서 오늘 종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중 저점이 50포인트, 고점이 한 70포인트 정도 되니까 오늘 20포인트에 굉장히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만 보여줬고요.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종가도 비슷해 보이네요. 0.54% 플러스권으로 952.48포인트 정도 선에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역시 변동폭 제한적인 상황인데 4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변동폭이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종목은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쌍방울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쏠리기도 하고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거래 정지가 됐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새로운 컨소시엄을 좀 구성을 하는 그런 쌍방울 그룹주들도 있겠고 여기에다가 에디슨 EV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롭게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또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한 2시 후반 구간대에 나온 뉴스고요. 이 컨소시엄에 금호 HT가 들어갈 것 같네요. 그래서 금호 HT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Q&I도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에디슨 EV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쪽에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지금 쌍방울 쪽으로 기울고 있는 현재의 인수전 판도를 바꿀 것인지 계속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니만큼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네요. 게다가 앞서서 뭐 쌍방울 그룹주들 나노스나 IOK나 뭐 비비안, KH필룩스, 미래산업 이쪽으로 모두 다 거의 뭐 하한가 부근의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시세 바뀌고 또 극명하게 엇갈리는 시세 움직임을 보면서 확실히 요즘 장 많이 하루만 해도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거기다가 원자재 관련해서는 오늘은 종이 목재 섹터 쪽으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펄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무림페이퍼나 신풍재질을 중심으로 해서 10% 안팎의 상승권인데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근래 들어 4월 5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거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식목일이자 지구의 날인데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또 코로나 상황이니만큼 일회용품 사용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환경보다는 방역이라든지 안전, 뭐 건강 이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친환경 키워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오늘이었는데요.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또 펄프 가격 많이 오르면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으로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오늘은 좀 잠잠했죠. 중국 증시가 휴장이었거든요. 중국, 대만, 홍콩, 그리고 성강통, 후강통 이쪽 모두 다 오늘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조용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강보합권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0.19%만 올랐습니다. 27,787.98엔에 거래 마무리됐는데요. 장중에 변동폭 역시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전에 잠깐 좀 갭으로 떴다가요. 금방 상승폭을 반납하고 대체로는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에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원래는 일본 증시가 5개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쿄 증시 1부, 2부, 그리고 자스탁, 스탠다드 그로스, 마더스 이렇게 해서 5개였는데요. 도쿄 주식시장이 3개의 파트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아시아 다른 국가 쪽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을 하면서 소외된 이런 일본 증시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개편인데요. 60여 년 만이라고 합니다. 과연 일본 증시 이를 토대로 해서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 내부의 언론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장 일단 니케이 225 지수는 큰 반응은 없었어요. 다음은 환율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원달러 환율도 오늘은 옆으로만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1210원권 초반에 머무르는 흐름. 오늘 종가는
1원 70전에 제한된 하락이었습니다. 1212원 70전에 거래 마무리됐고요. 오늘 초반에 잠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엔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이렇게 전고래를 대비로 밀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정적인 원달러 환율 흐름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의 제한적 하락이었네요. 그럼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에서 보겠습니다. 양시장이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일단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 시장의 영향력도 크지 않게 작용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장중에도 큰 변동성 없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개별 기업의 이슈가 주가에 큰 흐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마감가 거의 보합권 정도에서 설정됐고요. 2,759포인트로 마무리 짓습니다. 0.05% 상승했고 거래 대금은 10조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 출발했지만 바로 약세 전환했는데요. 약보합권 지점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더니 장 막판에 상승 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섭니다. 차트 모양을 보셔도 2시 구간부터 약간의 들썩임이 확인되고요. 2,760선 가까이 붙으며 바로 아래쪽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개인 쪽에서 2,387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는 흐름이었고 외국인은 소폭 매수 138억 원 사자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2,480억 원 매도하는 흐름이 형성됐습니다. 업종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거의 혼조세의 흐름을 나타내는 분위기였고요. 일단은 상승했던 섹터들이 조금 더 많은 분위기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종이 목재 섹터가 2%대 오름세로 거래 마친 모습인데요. 잠시 후 특징주에서도 체크를 해보시겠지만 이 펄프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지 종목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 그리고 운송장비 섹터도 0.7% 오름세를 기록한 흐름이었는데 여기 가운데서는 금호 HT 이 종목에서 상한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와 관련된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코스닥 특징주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비스업, 의료정밀 그리고 화학 섹터도 빨간불을 켠 가운데 1% 안쪽에 잔잔한 상승 탄력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밀렸던 섹터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하락했던 업종들 가운데서는 오늘 금융업 섹터가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요. 전반적으로 1.2%대 내림세로 집계된 가운데 은행 섹터가 1.9% 하락했습니다. 섬유의복도 1%대 내림세로 집계가 됐는데 일단 FNF가 곧 액면 분할을 하죠. 이 때문에 8일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간다는 점 참고로 보셔야겠고요. 전기가스 그리고 보험업 섹터도 1% 이상 하락한 흐름이었습니다. 넘어가서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마감가 분위기 보시면 그래도 상승했던 종목들이 약간 더 많긴 했습니다. 거의 혼조세 분위기로 거래 마친 모습인데요. 반도체 쪽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수급 쪽으로 반전 흐름을 좀 꾀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 분위기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약보합권 69,2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0.4%대 내림세로 집계가 되면서 116,500원 터치하는 흐름이었고요. 거의 코스피 분위기와 비슷하거나 혹은 하회하는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쪽으로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바로 테슬라의 훈풍 영향이었습니다. 테슬라가 급등하게 되면서 나머지 2차 전지 배터리 셀이라든지 소재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 기관의 매수세가 무려 19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2% 오르면서 44만 9천 원 부근 터치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오늘 2%, LG화학 역시나 2% 이상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는 최근에 상승 탄력 무섭게 보여주더니 오늘은 60만 원 선에 안착하는 흐름까지 관측됐습니다. 플랫폼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오늘 1% 이상의 시장 대비 괜찮은 상승세를 기록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보시면 카카오는 1.9% 오른 107,500원, 네이버는 1.3% 오름세로 342,5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면 약보합권에서 81만 3천 원으로 거래 마친 모습인데요. 일단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죠. 오늘 신주 발행가액이 확정됐습니다. 60만 원대로 설정이 됐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현대차나 기아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약세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종목들 역시나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판매량이 저조하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장중 흐름에 대비해서는 마감가가 괜찮게 상승 쪽으로 안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은행 쪽으로 약세 흐름 뚜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KB금융도 2% 넘게 하락했고요. 카카오뱅크 1.9% 밀리며 49,8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셀트리온은 0.8% 오른 17만 1,5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제 제재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펄프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남부산 혼합화력수 펄프 가격이 지난달 톤당 785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실 전고점 대비했을 때는 아직 200달러 정도 못 미치는 모습이지만 3달간 굉장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거의 20%가 급등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종이의 원료로 쓰이는 펄프 가격이 오르자 제지 종목들도 상승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했는데요. 신풍제지 10% 오른 2,265원, 무림 그룹주들도 역시나 상승 탄력이 높았습니다. 그 외에는 페이퍼코리아가 8% 오른 2,025원 터치했고요. 대형 포장과 아세아제지도 3% 가까운 상승 탄력을 기록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분위기 0.5% 오르면서 코스피보다 더 양호한 모습이었고요. 952포인트 기록했습니다. 거래대금 자체는 어제보다는 소폭 올라오게 됐는데 최근에 거래대금 많지 않죠. 8조 원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대체적으로 상승 쪽으로 진행됐고요. 그래도 막판까지 탄력이 괜찮았습니다. 시초가 대비해서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950선 안착하면서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한 단계 점프했습니다. 네, 이렇게 장중에는 비교적 평이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 차트상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입니다. 네, 수급에서는 코스피와 조금 다르게 개인에서 매도폭이 확대됐습니다. 649억 원 매도로 거래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드러난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물량이 크지 않게 179억 원을, 외국인은 493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했던 종목들이 훨씬 더 많게 눈에 띄고 있죠. 셀트리온 그룹주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 상승세를 기록했었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13거래일째 외국인이 매도하는 흐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승 탄력이 크지 않았고요. 강보합권 수준으로 64,500원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권 아래쪽이고요. 96,300원 기록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셀도 좋았지만 2차전지 소재 쪽으로 해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6%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랜만에 4자를 만납니다. 40만 원 선 안착하면서 41만 4,90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아래쪽으로 첨보도 0.8%대 상승 흐름이었고 LNF는 탄력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강보합권 수준으로 23만 3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을 타고 위메이드나 게임주들 전반적으로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위메이드 오늘 2% 오르며 10만 5,700원 기록했고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모두 시장 대비 오른 가운데 카카오게임즈는 7만 9,500원을, 펄어비스는 10만 5,8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들 분위기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최근에 개별 종목들 위주로 모멘텀이 발생했다면 급등 시세 나온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HLB 강보합권으로 3850원 기록했습니다.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약세 흐름 뚜렷한 가운데 아래쪽으로 오늘 에코프로가 12%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이쪽으로 10만 1,600원 터치하는 흐름인데요. 시가총액 14위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최근에 주가 횡보세를 딛고 양봉을 오늘 우뚝 세웠다는 점까지 보셔야겠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바로 쌍용차의 인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틀째 상한가 랠리를 이어가던 쌍방울그룹주가 오늘은 급락했습니다. 투자업계에서도 인수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기 때문인데요. 인수 자체가 현실성이 없고 쌍용차를 흑자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조 단위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쌍방울그룹주가 쌍용차로 보유한 2,8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를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쌍방울그룹이 구체적인 인수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틀간 지난주 금요일을 포함해서 상한가 터치 랠리가 나왔었죠. 이 현상을 갖던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오늘은 그만큼 밀립니다. 거의 하한가 부근의 터치가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나노스라든지 IOK 이런 종목들은 하한가로 출발을 시작하기도 했었는데요. 거의 종가 기준으로 보셔도 20% 넘게 급락한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다만 장중에 이 캔들의 좀 흐름을 보시면 상승 전환 시도가 나오기도 했었다는 점이 좀 특징이 되겠고요. 다만 마감가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20% 이상의 급락입니다. 광림이나 쌍방울 이쪽으로만 6% 정도의 하락으로 거래 마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UNI나 금호HT 이쪽으로는 상한가를 터치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에디슨 EV와 관련이 있는데요. 대법에 특별 항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소송 전 의사를 밝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인수한 관계회사가 UNI였고요. 또 금호HT 쪽에서는 컨소시엄 참여 제안서를 보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에디슨 EV 현재는 거래 정지 상태죠. 이쪽으로 매기가 좀 쏠립니다. 금호HT 상한가로 2,645원, UNI 역시나 15,450원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선물 6월물 현재는 약보합권 수준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365포인트 지나갑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일단 기관 쪽 수급을 보시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되며 4,146계약 사자세고요. 외국인은 4,000계약 넘는 매도 물량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275계약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